네, 진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1890선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벌써 2,400억 원 이상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역시 오늘 사고 있습니다. 정금과 기금 쪽에서 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주가가 급등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가진 종목은 도대체 언제쯤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소개가 될까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 박미라 아나운서가 오늘 들어온 종목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자,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운다라는 수학의 계절인데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을 이르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마의 1900포인트 고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가 투자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살찌우게 한다면 저희 진시전략센터가 패밀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 든든하게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나노엔텍인데요. 7,340원의 10%를 갖고 계신 15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자라고 자신 소개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에서 배운 실패 경험 때문에 코스피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 비중이 현재 1대4를 두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처럼 이분 정말 투자에 한 발 다 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한 날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나노엔텍. 매도 하장의 손실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갚고였자니 다른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다라고 하십니다. 배 박사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대두전자 재료인데요. 현재 15,500원을 30% 갖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40대 후반의 남성분인데 최근 1년 만에 다시 투자를 시작하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대두전자 재료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분 역시 진퇴양난입니다. 이분도 좀 더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배 박사님의 투자 의견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성문전자가 들어와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KB금융 51,700원에 갖고 있고 40% 갖고 계신 분들도 문자를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신원과 인포피아 아세아탁도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빠르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매수가하고 비중 그리고 매수 종목명을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2197님과 3764님 고맙습니다. 정답 1번 삼성전자였죠. 이 두 분께 약속해드린 대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오늘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서 활약을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에서 배 박사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상담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 흐름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상승은 언제쯤 꺾일까 조금 쉬어가도 괜찮을 만한 국면인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갑니다. 외국인들이 사는데요. 선물 쪽에서는 좀 매도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선물 시장과 이제 현물 시장과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년 만기의 그런 우량한 아주 연기금 같은 그런 해외 이제 장단기 이런 이제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매일마다 한 3천억에서 한 2천억 이상, 어쨌든 한 4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는 이상은 지수는 1,900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1,900은 하나의 지나가는 그런 흐름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여지고요. 연말까지는 2,000포인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단지 이제 파생에 너무 국한돼서 볼 경우에는 파생시장을 만기 손익 구조를 연구하신 분들은 더 이상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파생 쪽이 손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파생 쪽은 어차피 투기적인 세력이고 투기적인 세력들은 한두 번 정도 큰 대세 흐름에 역행할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도 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시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전기 전접종은 조금 조정을 보인 반면에 그 외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별로 전부 다 자산 재평가 형식을 받고 있어가지고요. 어느 정도는 바닥선에 내려간 종목들은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조정을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감과 동시에 급반등을 하는 그런 V자 반등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매적으로 장이 흐르기 때문에요. 한 종목으로 크게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로테이션식으로 그 저점에 들어간 종목들을 매수할 경우는 추가로 한 1, 20%씩 쉽게 이렇게 수익이 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선 테마라든가 종목군들 흐름을 잘 살펴보고 종목의 매수에 가담한다면은 연말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순환매식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대1 맞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4082님께서 나노엔텍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한 가격이 7,340원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5,700원이어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한 가지 다행이다 싶은 점은 비중이 한 10% 정도이신 거거든요. 상담을 좀 받아볼게요. 주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배 박사님. 예. 나노엔텍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에 있는 기업 업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도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선 아래에서 지금 강하게 500선 이상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 내용이라든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거래소 상승과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도 반등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습니다. 특히 1일날 초음파라든가 TC 시험이 아닌 혈액 검사만으로 간암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간암 전량 카드를 시장청에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 추세를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거의 3개월, 4개월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가 어저께부터죠.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이런 이제 그 간암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략한 그런 이제 어느 정도는 굉장히 현실화되고 실용화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함과 동시에 거래가 실리면서 이틀 동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볼 정도로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물량이 7,300원 정도면 아직도 고점에서 굉장히 물리셨기 때문에 이 저가에 다시 한번 매수해서 물타기를 해서 만약에 10%밖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한 10% 정도를 충분히 더 매수를 하셔서 6,000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손실도 아니지만 수익도 아닌 구간에서 털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회사 내용도 괜찮고요. 그리고 생명공학 쪽이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의외로 마크로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어느 정도는 재료가 있는 회사들이 급등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요. 10%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다면 10%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하셔서 6,200원이라든가 6,500원 정도에 이렇게 본전 물타기를 하셔서 물량을 2배로 늘리시면은 6,000원 중후반에 가도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주전자 재료가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를 좀 상담 받아볼 텐데요. 올해 실적 전망치를 자진해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예. 대주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LED라든가 LCD 업종 이런 업종으로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ED, LCD 업종 종들이 전부 다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 이제 대주전자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은 17,000원까지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급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반도체라든가 LED, LCD 업종들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9월 중순에 이어들어서 다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12,000원이 이제 고점이고요. 12,000원. 오히려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15,000원 정도에 아까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15,5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예, 15,000원이면은 더 추세가 나기도 애매한 시점이 고점이 15,000원 선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앞 고점을 보고 앞 고점보다 아직도 전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앞 고점까지 온 상황에서 매수한 타이밍 자체가 좀 좋지 않았고요. 회사 내용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30%면 더 추가로 매수하기는 좀 애매한 시점입니다. 12,000원에 만약에 추가로 더 매수를 한다면은 60% 물량을 갖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게 되니까요. 30% 매수하셨으면은 30%는 그렇고 한 15% 정도 12,000원 정도에 충분히 더 매수할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사가 물론 이제
적자기는 하지만은, 실적이 하향 조정은 됐긴 했지만요.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큰 흐름 자체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에 충분히 추가로 매수하시면은, 반등 시에 14,000원 정도에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요. 12,000원 정도에 한 15% 정도만 더 추가로 매수하시면은, 연말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충분히 손실은 안 보고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 들어온 종목들 실시간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5415님께서 아세아텍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2,740원에 사셨는데요. 비중을 100%나 실으셨어요. 오늘장에서 매수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장 거래도 많이 터졌고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세아텍 봐주세요. 예. 아세아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그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중소형주 내지는 그 가치 투자 내지는 약간 안 알려진 종목. 그렇지만 차트가 많이 오르지 않는 걸 저점에 잡는 그런 매매를 아마 즐기시는 분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이 지수 흐름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한 8월 달쯤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과 무관하게 한번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한 2달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형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98년도에 중국의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런 농기계 쪽으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FTA 체결 시에 아마 축산 농기계 쪽이 아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내용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약간은 상승세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회사는 크게 그게 실적이 아주 좋게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재료가 크게 나타나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차트상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지금 2,700원 정도면은 거의 바닥선인데 여기서 아마 자신있게 100%를 전략 매수를 하셨는데요.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타이밍도 잘 잡으셨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100%를 타이밍을 잡으신 반면에 약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추세가 꺾이면서 만약에 음봉이 달게 되면은 5%라든가 10% 선에 바로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10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략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 내지 10% 손절매 이 가격을 정하시고 손절매를 하시고요. 추가로 상승을 크게 해준다면은 앞 고점인 한 3,000원 선까지 한번 끌고 가도 괜찮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이 난 이후에는 물량을 반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는 더 고점인 한 4,000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는 식으로, 회사 내용도 괜찮고 소형 농기계이긴 하지만은 이런 쪽이 요즘에는 자산 재평가 형식을 받으면은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물량이 100% 가져갔을 경우는 5%에서 10% 정도에는 확실한 손절매를, 그리고 앞고점인 3,000원 선까지 한번 끌고 가지고 그 이상이 갈 때는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4,000원까지는 바라보되 3,000원 정도에는 한 50% 물량을 줄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세아텍 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인포피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헬스케어, 바이오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인포피아를 매수하신 분은 8981님이시고요. 매수한 가격이 16,450원이십니다. 9월 7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고요.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매수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 7일에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내용이 약간은 있습니다. 회사 내용도 굉장히 괜찮고요. 예. 유별 같은 경우 1,400%가 나오고 매년 5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 그 바이오 중에서 굉장히 회사가 우량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당뇨병 쪽으로 굉장히 그 두드러진 그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 측정기를 개발해서 201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 내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하락하지도 않고요. 최근 들어서 12,000원이 바닥이긴 하지만은 15,000원과 그 14,000원 중반 정도를 계속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16,000원을 넘지도 못하지만은 14,500원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바닥권과 이 고점선을 박스로,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수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수렴은 길게 끌고 가면 갈수록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수렴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응축하고 있는 그런 좋은 장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16,000원 선도 충분히 한 번은 돌파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6,000원, 16,450원이 이제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아직은 손에 그
한 1,0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시지만요. 크게 당하실 필요는 없고요. 16,000원을 뚫고 넘어갔을 때는 앞 고점인 한 1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19,000원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연말까지 그 장기간 홀딩하시면 좋은 수익이 추가로 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연말까지 조금만 더 길게 가지고 가시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인포피아에 대한 상담이었고요.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급한 것 같은 문자가 들어와서 이 종목을 먼저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신화인터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한 가격이 11,000원이십니다. 비중이 10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급하신 것 같고요. 대출을 한 돈인데 폭락하고 있다고요.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배 박사님, 예. 신화인터텍부터 좀 봐주세요. 예, 신한인터텍을 급하게 지금 나와가지고 상담을 드리는데 대출까지 받으셔가지고 아주 좀 레버리지를 혼나셔야겠어요. 예, 극대화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혼이 좀 나셔야 됩니다. 특히 대출을 하셔서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편하게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흔들림만 있어도 이제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손절매를 하고 나온 식으로 아마 이렇게 그 심력을 유도를 하는데요.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내 여윳돈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량의 한 종목에 30% 이상 투입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0% 이상 40% 50% 투입을 했을 때 5% 정도만 손실이 나도 손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이 급하게 생기고요. 나중에 손절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추세가 붙어버리면은 급하게 이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쫓기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 돈이 만약에 한 500만 원 내지 한 300만 원만 가능하더라도 그 정도라도 1,0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 4,0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어야 그 돈으로 이후에 1억, 2억을 만들 수 있지. 대출해서 레버리지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크게 수익이 난다면은 대출 안 해서 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손실이 나면은 그걸 갚는 데는 꽤 오랜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하신 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빨리 상환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신한인터텍 어쨌든 상담이 들어왔으니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한인터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는 차트상 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00%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100%라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그리고 대출이라는 것 때문에 추가로 매수를 못 하는데요. 차트상은 아주 바닥을 이루고 있고 회사 내용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이 크게 붙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LED, LCD 업종, 반도체 업종 이런 업종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분할로 지금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10,000원 초반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회사 괜찮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붙으면은 12,000원, 13,0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저점에 계속 물량을 늘리셔가지고 다시 한번 12,000원 정도를 넘고 갈 때 편하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홀딩하실 수 있을 그런 여유가 된다면은 물량을 늘려서 저점에 더욱이 물량을 늘렸을 때 만약에 편하게 생각하시되 9,000원 중반이 간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여유 있게 이렇게 물량을 분할로 해서 많이 잡으셨어야 되는데요. 벌써 100%를 11,000원에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트상 보면은 고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음봉을 달면서 10,000원 초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5% 내지 이 정도의 손절을 하신다면은 만약에 물량을 다 정리를 하지 마시고 한 70%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10,000원 미만으로 내려갈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량을 30% 현재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10,000원 밑으로 그리고 9,000원 밑으로 9,000원 초반 정도로 오신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 물량을 늘려서 다시 한번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12,000원, 13,000원까지는 분명히 가니까요. 그때 정리하시면 한 30% 수익이 나니까 지금 아쉽지만은 5% 정도의 손절 30%만 남겨놓고 하신 다음에요. 더 저점의 물량을 늘리신 다음에 13,000원까지 끌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기는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한 종목만 더 짧게 보겠습니다. 신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초코보이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한 가격이 1,500원입니다. 비중은 40%를 갖고 계시고 앞으로의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장 4% 정도 급등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현재 그 매수한 가격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까요? 예, 아주 재미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그리고 물량이 한 40%인가 50% 정도 하시면 자신 있게 아마 매수하셨습니다. 의류 회사죠. 굉장히 큰 회사는 아니고요. 중장 지역을 봤을 때 의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승과 더불어서 아마 자산 재평가 형식 받지 않을까. 제가 이제 월드컵 16강 적중 이후에
10배 정도는 좀 무리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를 수 있다는 의류회사인 윌비스 같은 경우가 2,600원, 700원 가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볼까 3,000원을 지금 확실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신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선은 1,400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400원을 쉽게 내려오지도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번 붙으면은 1,550원 선은 충분히 더 넘고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 흐름과는 크게 상관은 없는 종목이고 회사 내용도 썩 나쁘지는 않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요. 갖고 계시면은 하지만 이제 언제 이렇게 매기가 붙는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물량은 많지만 물론 연말까지 이렇게 가져가신다면은 1,500원 선 충분히 넘고 1,700, 1,800 선 한 10% 내지 20% 정도는 수익이 나는 그런 아주 우량한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요. 소리 소문 없이 붙지만 그게 언제 붙을지는 모르고 어쨌든 연말까지 가지고 계신다면은 회사 내용도 괜는 그런 이제 중소형 의류 회사긴 하지만은 언제든지 자상 재평가 형식으로 인식을 받으면은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우량한 차트 종목이고 회사 내용도 괜찮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냥 40% 50%지만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은 충분히 한 10에서 크게는 아니지만 10에서 2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종목들 상담 다 못해드린 종목은 저희 증시전략센터 내일 이 시간에 모두 다 소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환율 쏠림에 따른 급등락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간 환율 정책 대립으로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시장 수급이 반영된 움직임은 존중하되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가 깨지며 1,12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현재 1,12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2달 만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44억 2천만 달러 늘어난 2,897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9월 외환보유액은 종전 최고치인 7월 금액보다 38억 2천만 달러 많은 것으로 올 들어 3번이나 최고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외환보유액 증가는 50억 달러를 넘는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의 증시자금 유입이 커지면서 외환당국이 이에 대응해 달러화를 사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외환보유액이 2,9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올해 안에 3천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여부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의 특별 채용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집했다면서 이달 중 대대적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정부 주관으로 5개 광역단체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지방 공무원 채용 과정의 특혜 여부도 점검합니다. 지방의 특혜 채용 감사는 지자체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6급 이하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또 전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예방 시스템이나 공유재산 관리 상황 등에 대한 기획감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즉 타임오프가 시행 석 달 만에 중대형 사업장 10곳 중 8곳에 육박하는 곳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단체 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99곳 중 1,196곳 77%가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를 도입키로 한 1,146곳 중 단협을 갱신한 사업장은 657곳, 잠정 합의한 사업장은 389곳입니다.
특히 타임오프 법정 한도 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1,106곳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했으며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40곳, 3.5%에 불과했습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에 자율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85포인트, 장중 고점보다는 조금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기관이 장중에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는 점이 지수의 상승폭을 다소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벌써 2,600억 원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 전자업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이 오르고 있다는 점은 오늘장 긍정적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막판까지 시장 흐름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